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종을 울리고 싶다라는 것을 모토로 이세별을 만나기 전과 이세별을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어벤져스 그룹장 이세별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PM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4,500명의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제가 성장하고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성장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했던 것들을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과 제 마인드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 타 그룹의 다양한 분들과 함께 비전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초대해 주신 우리 건순아 그룹장님과 강매애 그룹장님 또 다른 그룹장님들께 또 리더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시작을 하면 될까요, 그룹장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요 장표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열정이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정은 오늘을 빛나게, 성장은 내일을 빛나게, 열정으로 성장하는 사람, 이세별 이렇게 또 띄워봤습니다. AI가 만들어줬어. 얼굴이 좀 다르죠? 네. 어? 왜 안 먹히나? 음,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피아노 전공을 하고 제가 29살 때부터 W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어머님이 또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함께 읽고 이랬던 습관이 있어서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희 아이 둘도 책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9살 때 둘째 8개월 때 제가 일을 시작을 합니다. 워킹맘으로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16년 정도를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겪었던 많은 것들이 지금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지금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피부치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맡겨가면서 종일반을 맡겨가면서 그때 처음 했던 건 제가 이제 비전 일기와 미래 일기와 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회사 자체가 큰 회사기도 하고 군대처럼 스파르타처럼 훈련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안 해봤던 일을 해보면서 적응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절받는 거에 두려움을 없애고 극복하는 거를 매일같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독서 코칭과 엄마들의 성향 상담과 아이들의 성향 상담, 아이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들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500명 임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강의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어, 짧은 시간에도 에센스 있게 육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하고 하면서 결국에 본질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있고 성장에 있다. 사실 이 웅진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출판사에서 일하면 느꼈던 것들은 제 안의 거인을 끄집어내는 시간이었고 그 안에 거인이 내가 무궁무진하고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데 누군가는 인생을 살면서 이 거인을 끄집어내서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어떤 거인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내 거인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면서 29살 때 설정했던 1년 뒤에 나의 미래 일기를 제가 30살에 달성을 하면서 제가 32살에 최연소 국장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달성하면서 어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하루하루 5명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제가 집에 가지 못했고, 제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매일같이 다이어리에 제 1일 계획서 안에, 주간 계획서 안에, 월간 계획서 안에 제가 만날 수 있는 고객들과 일정이 하루에 5명 이상 잡혀 있지 않으면 제가 머리카락을 쥐어뜯던, 입술을 쥐어뜯던, 손톱을 쥐어뜯던, 피가 줄줄 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일을 했었던 습관이 있었고, 진짜 비가 새서 구두 바닥이 구멍이 난 걸 알 정도로 그렇게 제가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면서 나의 목표가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구나. 매년 제가 미래일기를 쓰면서 그걸 갱신하고 미래일기를 쓰고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장기 계획, 몇 년 후 계획 이런 것들을 제가 설정하면서 저는 매달 매달 제가 썼던 계획과 1년 뒤의 계획과 미래일기를 저희 집의 냉장고에 현관문에, 안방문에 아이들과 가족이 다 보는 곳에 저는 다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냉장고에는 저희 빅피처가 붙여져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실천하고 제가 매년 이뤄 나가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미래일기, 썼던 미래일기는 제가 지금 다 이뤘거든요. 그 이루면서 저도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끊임없이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성장의 동력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성장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내가 루틴화 됐던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불안함과 걱정거리가 아닌 나는 언젠가는 그런 궤도에 올라갈 거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나는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교육 일을 하면서 연봉 제가 1억 5천까지 하다가 2020년에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자녀 출산이 저조하게 되었고, 조리원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유치원도 문을 닫고,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어, 그리고 이제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독서를 많이 시키지 않아요. 엄마들이 너무 게을러졌고, 아이들의 독서를 시켜주는 엄마가 하늘의 별 따기고, 아무리 제가 피를 토하고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할인이라던가 불법이라던가 편법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눈 감고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이 되면서 저는 제가 전국 2등을 하더라도 제가 전국 3등을 하더라도 나는 전국 1등을 하기 위해서 나는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겠다. 제가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저는 정법대로 하면서 저는 그냥 2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이제 도덕성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저 또한 이제 11년 동안 달려왔던 그 시간 동안 주말도 없이 아이들을 키워가며 쉬는 날 없이 늘 졸음운전을 하면서 출근하고 이랬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제가 코로나 때 과감하게 1억 5천의 연봉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배출했던 지점장만 해도 제가 7명씩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과연 행복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비전이 없다면 과연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제 휴식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의 2.5단계 격상이 됐을 시점에, 9월에 저희 고 장세자 그룹장님께서 저에게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 네트워크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의 생각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정말 많은 고객분들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러브콜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제가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길에 있는 돌도 가지고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워낙 제가 뭔가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이고, 열정도 있고, 뭔가의 흥미나 내가 뭔가를 파고들어야겠다 생각이 들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거를 끝내는 내가 뭔가를 이루거나 달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봐왔던 분들, 고객분들은 본인이 뭔가를 시작하면 이거 같이 하자. 뭐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오곤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고객들을 만나면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데 고객님 그렇게 먼저 설명하시면 안 되고 어프로치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고객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피드백을 했지 그 제품은 물론 사드렸어요. 제 마음 같아서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뭐 더블 X고 뭐 메나테크고 뭐 지코비고 뭐 시너지 유사나 유니시티 뭐 안 사본 건 없어요. 제가 뭐 200만 300 사가지고 다 버렸고 이제 제대로 먹고 한 적이 없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은 군인이고 군인 월급 200만 원 이제 줄까 말까 한 이 상황에 내가 4인 가족도 살아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하려면 1년에 100만 원 연금성 소득, 2년에 200만 원 연금성 소득. 나는 절대 못해. 나는 받쳐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난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야. 난 자 혼자 생각하고 나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트워크는 못하겠다. 또한 저도 눈이 있고 저도 열심히 일했고 저도 탑을 찍어보고 저도 돈을 좀 벌어본 사람으로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눈이 생겼는데 아무나 믿고 제가 따를 수는 없었다. 이제 그래서 네트워크를 다 제가 거절을 했고, 교육 일만 11년을 했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제가 좀 몰랐었던 것 같고, 네트워크에 대한 메리트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깨주셨던 분이 저희 스폰서이고, 저희 이제 그룹장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그냥 보내셨어요. 샛별이 열심히 일하면서, 똥밖에 벌릴 게 없는 샛별이. 일하면서 건강을 많이 이제 챙겨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좀 들으시고는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셔서 제가 리스토레이트를 먹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하고, 잠도 이제 수면의 질이 좀 낮고, 제가 옆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깨서 이렇게 움직이면 제가 같이 깨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잠기가 밝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잠을 잘 잔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네, 저는 감사합니다. 리스토레이트를 마셨는데, 3일 동안 리스토레이트를 마셨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자고, 어, 수면의 질이 낮은 상태인데, 눈동자가 아프지도 않고, 정신은 몽롱하지 않고, 정신은 더 맑은 상태가 되고, 잠을 못 자는데도 신기하게 컨디션이 좋네.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잠을 잘 잔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는 왜 잠을 못 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룹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룹장님이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물을 좀 더 많이 마셔봐라. 제가 물을 평상시에 잘 마시지 않고 수분이 많이 부족해서 몸이 많이 건조하고 세수해도 바로 이제 당김이 있거나 입술이 많이 트거나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듣고 제가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리스토레이트를 좀 늘리고 그리고 잠을 잤더니 잠을 푹 자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품의 효과가 있는데 내가 뭔가에 가르쳐 주신 대로 레시피대로 먹었더니 나는 내가 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네.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도 5분에서 20분 사이에 내 몸에서 신기하게 관절이 안 좋은 곳에 관절이 빨개지고, 우라가 있는 곳에 막 가슴이 빨개지고, 콧물이 줄줄 난다던가,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들이, 어떤 제품도 지금까지 내가 네트워크 제품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제품은 없었다.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다 대부분이 미국 건데, 독일 거라면 믿음이 있을 것 같고, 나는 이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쉴 만큼 조금 제가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좀 쉬었고, 그럼 이제 그룹장님을 통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최초로 그룹장님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했던 네트워크 중에 제가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룹장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그룹장님 제가
이 제품을 먹었는데 15일 정도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제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회사에 대한 비전과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 비타민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몸에서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보상 플랜이 제가 바이너리만 아니면 하고 싶다. 그동안 들었던 게 바이너리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바이너리를 들으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보상 플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믿고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바탕이 되어 있었고, 이걸 듣고 싶다 했더니 이제 그룹장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셨죠.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해도 끄떡없고, 뭔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세별이, 뭔가 함께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품을 먹고는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듣고, 브로셔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브로셔가 뭐 없었던 시절이죠. 2020년만 해도 지금 선배님들 다 계시지만, 2018년, 19년, 20년 이때 네이버에 검색해도 사실은 뭐 PM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유튜브에 영상 몇 개 없었고, 브로셔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전단지 뭐 이런 거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나 자료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두 명 이상 만날 수 없는 시대였고 시기였고 그랬는데 딱 만나서 사진을 이렇게 브로셔를 펼쳐서 롤프 소르구 회장님이 나와 있는 그 사진이 강의하고 있는 사진을 딱 펼쳤는데 제가 이제 약간의 그런 직성이 좀 있고 직감이 있고 눈에 좀 이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보는 그런 좀 이제 신께서 주신 좀 스페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아니 우리 로프 소르고 회장님의 관상을 딱 보는 순간 나 이분이라면 나는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좀 회사를 거치면서 회사의 오너가 너무나 중요하겠더라. 이 오너의 마인드가, 신념이, 철학이, 가치관이 결국은 이 회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조직원을 만들고 조직원이 스며들고 싶게 회사를 내가 다니고 싶게 이 회사를 사랑하고 싶게 이 회사의 제품을 내가 알리고 싶게 만드는 것이 결국 되더라. 어떤 조직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회장님의 관상을 보고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NTC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력이 어디선가 다 특허를 100개 넘게 지금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특허가 70개 정도였거든요. 그 특허를 받은 기술력을 어디선가 발명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기술이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가 100년은 가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느끼지 못했던, 전혀 와닿지 않았던 자녀 상속, 무한대 상속, 뭐, A사에서, 타사에서 저한테 와서, 뭐, 이거 자녀 상속을 해주고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은 제가 상속을 받아보시지 않았잖아요. 상속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현실적이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고, 굉장히 분석하고, 이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와닿는 얘기만 저한테 하셔야 저는 와닿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와 메리트에 대한 부분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가 독일 PM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결론을 내렸고 그때 아무것도 없고 저는 혼자 왔고 저는 뭐 아무도 없었어요. 다. 예, 없었고 네트워크 경험이 한 번도 없지만 시작을 해봐야겠다. 내가 마음을 먹고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업에서 성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타입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저는 시작을 해서 건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은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건강 서적을 보고 읽고 호전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21살에 저를 낳아서 저희 엄마가 56세 나이로 61년생이셨는데 제가 3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대장암으로 3년 투병하시다가 주변에 가까운 최측근이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을 느끼면
많이 와닿는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건강에 대한 게 없었다가 경각심이 생기고 장이 원래 안 좋으셨고 저도 장이 안 좋았고 저는 변비가 심해서 제가 치질 수술을 24살에 했거든요. 이런 것들의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진짜 물을 안 마셨고 식이섬유 자체를 안 먹었고 엄마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혼자 이제 뭐 집안을 꾸려간다던가 살림을 좀 한다던가 동생을 챙긴다던가 이런 삶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년 시절에 저에게 건강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건강을 공부하게 됐고 엄마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엄마가 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미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제가 선택했던 것들을 내가 옳았다고 증명해야 하기에 주변에서는 제가 피아노 전공했는데 왜 피아노를 안 하고 이 다른 일을 하냐 이걸 하냐 저렇게 하냐 저를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저를 뭐라고 했던 사람들 저의 부모님 뭐 아빠 엄마 뭐 등등등 많은 친구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고 제가 어쨌든 탑을 찍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이세별이 과연 어떤 직업을 가져갈까? 이세별이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이세별이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인스타에 아무것도 안 올리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뭘 할까 이런 것들에 저한테 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는 제대로 된 걸 선택해서 정말 제대로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중함 속에 제가 선택했던 게 독일 PM이었고 2.5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2명 이상 만나지 못하는 2020년 10월부터 제가 광주 라인을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커튼 치고 커피숍에서 미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PM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어, 얘가 또 멈췄네요. 아, 음, 원래 이렇게 긴 시간 안 하면 멈추는, 이렇게 됐어요. 예, 좋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방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리도 물론 있지만, 만날 수가 없는 시기에 이렇게 PM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교육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VP 때 제가 4개월 만에 그 빠른 승급 보너스 VP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이제 VP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VP가 됐을 때 생각을 한 게 내가 그러면은 거리가 있고 지방권에 있고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들은 뭘 모를 텐데 내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어서 뭔가를 진행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때부터 제가 줌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매주 줌 미팅을 이제 목요일마다 저녁 때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8명이서 시작했던 줌 미팅이 이제는 4, 50명이, 60명이 들어오는 줌 미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희 이제 그룹장님이 그러셨어요. 샛별 월 1,000만 원 직급인 PT는 정도는 돼야 그룹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팀 이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지은 이름은 지금은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 VP인데도 불구하고 내 밑에 산하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미 지어놨던 이름이 어벤져스였어요. 응. 이 어벤져스라는 이름이 내가 다양한 어, 각기 개성과 무기와 특기와 장점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하면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벤져스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벤져스 팀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서 그 어벤져스 팀 안에 이제 그룹 안에 나는 교육을 집어넣을 거고 결국엔 사람은 성장이라는 동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 나는 교육과 성장을 같이 타이틀을 가지고 수식어를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으로 성장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어벤져스라는 이제 그룹을 명칭을 제가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줌 미팅을 지금도 목요일 날도 어제 그제였죠? 여름나기 꿀조합으로 이렇게 또 줌 미팅을 함께
진행하고 매주 이렇게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리더님들과 만든 이제 7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룹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 여기 있는 그룹 분들은 줌 미팅을 하시잖아요. 줌 방송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모닝 뇌깨적이라고 해서 아침에 뇌를 깨우는 기적이라고 해서 어벤져스 아침 루틴 만들기.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래 알았던 분야 또는 전공을 했거나 내가 전 직장에서 했었던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익숙해져서 그렇지 않은 분야에 무언가를 내가 뛰어들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면 자신감이 없고, 입으로 내뱉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1년 반 동안 줌 미팅을 같이 내가 주관해서 뭔가를 하고 했더니 내가 뱉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공부가 되고 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뭐 실력이 늘어가고 나는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기가 어렵더라. 그분들의 실력을 키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7시 30분 전에 30분 독서를 하고 타임스탬프에 책 제목을 찍고 거기에 내가 가장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을 써서 타임스탬프를 7시 30분 전에 저희 어벤져스 톡방에 올리면 한 달 동안 15일 이상 올리신 분한테는 제가 책 선물을 드리는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리스토레이트라는 이름도 외우기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파워 칵테일도 말이 붙이기 어렵고 제너레이션도 말하기가 어렵고 이랬던 분들이 다양한 건강에 대한 어휘나 언어를 접하고 사실 우리가 쓰지 않는 어휘를 접하면 누구나 어렵기 마련이거든요. 이 언어라는 건 내가 쓰고 생각하고 늘 일상에서 들어야 사실은 습관처럼 내뱉기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그네슘, 칼슘이 2대1로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식이섬, 파이토케미컬 이런 단어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처럼 책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건강과 네트워크, 리더십 또는 마인드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해놔서 그 책들부터 구매해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성장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에 맞게, 순서에 맞게, 계단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책을 먼저 사서 읽고 그 책들을 읽고 내가 이걸 하다가 스급을 하고 내 파트너가 한 명이라 생기고 두 명이라 생기고 세 명이라 생기고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것들과 우리 제품과 이런 효능 효과와 이 기술력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다라면 이제 네트워크 책과 같이 연결해서 리더십 책을 읽으면서 나의 지금 함께하는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SM이라면 MM이라면 그들부터도 리더십을 이제 장착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오시면 처음에 딱 오시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뭔가 내려주는 게 있어야 된다. 루틴화 시켜서 그들을 뭔가를 활동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고객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고객이 있지만 당장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어렵기도 하고 뭔가의 준비 단계에서 내가 매일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액션 6를 만들었고 책 읽기와 더불어 유튜브 강의를 하루에 1일 1강 10분, 20분, 30분짜리 출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들을 수 있게끔 하고 활동 인증을 내가 한다. 그럼 저희는 무조건 어벤져스는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를 만나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어떤 내용의 미팅을 진행했으며 그분이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거 1일 한 명 정도 대면 상담을 하자. 그리고 SNS에 1일 1 게시물 업로드를 하자. 그러면서 팔로우 수를 늘려야 되니까 30명의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늘리고 3명 이상 컨택하면서 고객 관리나 점검하고 코칭하고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강 테라피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이제 후원하고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라는 걸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건강 테라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주 차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는 제가 이제 계속 바꿔가기도 하고 리더님들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뭐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 이런 식으로 해서 8주차를 듣고 나면 8주차 수료하고 전문가가 되던가 VVIP가 되던가 사업자가 되던가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제가 권역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건강 테라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이제 대면하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호전을 공유하고 제가 건강 강의를 하면서 이 주제에 맞는 제품군과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녹여내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나 마인드나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같이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신 멘탈을 같이 잡아가고 내가 선입견이 있었던 사람도 저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고 건강에 대한 것도 좀 깨주고 의학에 대한 거, 의사에 대한 거, 약에 대한 것도 건강식품과 어떤 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깨주고 이러면서 매주 매주 그들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마인드를 고쳐 나가고 하니까 그들이 결국은 사업자가 되고 오른팔 왼팔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제가 가서 그렇게 후원하고 하면서 리더님들이나 파트너들이 좀 힘을 얻고 제가 수도권에 파트너가 많이 없어요. 저는 지방권에 파트너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원, 김해, 뭐 진해, 부산, 광주, 대전, 천안, 뭐 전라도, 여수, 막 이런 쪽에 다 엄청 파트너가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고 그분들을 같이 제가 직접 지역을 가서 2박 3일, 뭐 3박 4일, 1박 2일 이렇게 거기 아예 숙소에 묵으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미팅하고 테라피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함께 만들어 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리더님들 같이 이번에 우리 2026년에 6월에 인센티브 월드 매니지먼트 콩글레스 함께 참여한 리더님들이고요. 이제 제가 지금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눈빛만 봐도 통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서로를 알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 시작되었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알고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알고 제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조직을 끌어가는지도 알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고 내가 진실되게 이 사람의 성장하는 걸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고 돈을 벌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왔던 그 인연들이 결국은 그 인연이 되어서 나에게 한 사람이 오는 거는 그 사람이 일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진실되게 함께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집에 진짜 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독하고 끈끈해진 어벤져스가 되었고 늘 제가 이제 마인드 교육, 저의 생각, 저의 철학, 저의 신념, 저의 롤프소르그 회장님의 신념, 제가 회사를 사랑하는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늘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과 함께 하고 또 그 리더님들이 제가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1년 반 동안 제가 줌 미팅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리더님들이 잘해야 되고 그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 그들이 성장해야 되고 그들이 자신감이 생겨야 되니까 1년 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IMM 이상, VP 이상이 되면 시스템을 다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이 다 교육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의 줌 미팅에 오늘은 뭐 액티바이즈와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기본 3종이야. 그러면 이 기본 3종은 리더님이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리더님들이 호스트하고 줌 미팅 주관하고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 저희가 베네핏이라고 어벤져스 베네핏이 있는데 베네핏을 또 같이 진행하는 분들, 미디어를 만드는 분들, 장표 만드는 분들, 초대장 만드는 분들 매일 아침마다 카톡에서 단톡에서 우리가 출퇴근이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독일에서 저희 권순학 그룹장님이 저한테 샛별 사장님은 센터가 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벤져스는 단 하나의 센터도 없습니다. 저희는 센터 운영하지 않고요. 무점포 사업으로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책의 어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바탕으로 센터 없이
저희는 무점포로 출퇴근 없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뭔가 출근이라도 해야지, 교육을 듣고 마인드가 생기고 누군가를 만나고 얼굴을 봐야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퇴근이 없는데 어떻게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우리는 출근을 하자. 우리 어벤져스 방으로 출근을 하자. 출근하면 책 읽고 뇌깨적하고 이제 호스트가 단톡지기가 올려주는 글들을 정보를 내가 알고 거기서 뭔가 대답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톡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톡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톡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적어도 돈을 벌고 싶고 내가 건강을 찾고 싶고 내가 어떤 나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PM을 만났고 PM 안에 어벤져스 그룹을 선택해서 들어왔고 돈을 쓰고 내가 오토십을 하고 단품을 하나라도 구매하고 소비자가 되었던 사업자가 되었던 그랬던 저랬던 이랬던 간에 톡방에 들어와서 초대할 때 뭐 물론 중요하죠. 톡방을 나가지 않게 이 톡방을 초대하는 이유와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가치를 전해야 되는 거는 멘트는 당연하고 그걸 전달하고 들어왔을 때 이들이 느꼈을 때 아, 나 유익하다. 이 방을 나가고 싶지 않다. 이 방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나는 처음엔 잘 몰라서 내가 참여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못하고 좀 부끄럽고 했는데 리더님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고 건강을 선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등록을 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책을 읽고 있네. 이 책 내용을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네. 좋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리더님들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진 올리고 정보 올리고 답 달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귀에 딱지가 않게 시키고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이 안 되면 안 하게 돼 있고 늘 좀 편안하게 안정감을 내가 그전에 안 했던 편안하게 했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가 이제 리더님들이랑 소통하고 미팅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뭐 많이 힘들었죠, 사실. 뭐 엉덩이 들어 올려서 이제 이거 참여시켜야 되죠. 들어오라고 전화해야 되죠. 톡에 댓글 달라고 이야기해야죠. 왜 지금 누구 만났는데 사진을 안 찍어서 올렸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함께 따라와주고 저와 함께 마음을 맞춰주고 서로의 비전과 한방향을 바라보면서 끈끈하게 만들어낸 지금의 어벤져스의 문화가 리더님들과 함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톡방에 보면 제가 이제 미팅을 가더라도 제가 이제 뭐 홍성을 가요. 광주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리더는 제가 갔을 때 누구누구 명단이 올 것이며 그 명단 안에 그분은 PM을 먹은 지 얼마나 됐고 그분이 PM을 먹고 드시고는 어떻게 호전이 있으며 지금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분은 뭐를 좋다고 느끼고 있으며 어떤 부정적 생각을 또 하고 있으며 그분이 소개를 누구누구를 했고 누구가 라인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미팅을 갑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시간을 쓸 수가 없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금으로도 바꿀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내가 너와 나의 시간을 서로의 시간을 정말 바쁜 시간 쪼개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면 결국은 고객이 또는 소비자가 니즈가 있다면 그 니즈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가 그 니즈에 맞게 설명이 달리 들어가야 되고 책이 달리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제 강의의 주제가 달라지고 그분이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아차릴 텐데 저야 제가 직감이 있고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관상이 보이고 들어오는 거 보면 제가 다 아는데 그렇지 않은 리더님들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그분도 나도 대면하고 처음 봤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뭘 드시고 있는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다 뭐 질문을 하고 물어봐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아야 제가 부정을 깨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데 다 실패를 했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은 부정적인데 제품은 좋다고 느낀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깨줘야 될까를 준비하고 가야 그분이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사업적인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과 나이, 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쫙 해서 저한테 그 전날, 전전날까지 보내야지만 제가 미팅을
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더님들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세팅이 되어 있고 서로의 시간을 알차게 쓰자. 그러면 저는 이제 벌써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늘 이제 어벤져스 톡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사진과 이름이 이제 매칭이 되죠. 오늘 누구 뭐 이세별 대표님 산하에 친구분이 누구누구 같이 미팅을 했고 이렇게 느꼈다. 그러면 그런 분의 이름과 사진을 제가 톡방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누군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얼굴 봤을 때 미팅 갔을 때 제가 안녕하세요 뭐 이문지님이시죠 우리 이영자님이시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기억해 주면서 그분들과 어프로치를 하면서 좀 더 낯설음을 좀 더 없애주는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그렇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되고 복제가 되고 버튼 누르면 나오게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거나 누군가를 키워내거나 라인을 새로 만들거나 신규가 왔을 때 사업자로 내가 뛰어들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 저랑 매일같이 통화해야 되고 하루에 3번 이상 통화해야 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브로셔 공부하고 베껴 쓰기 시작하고 필사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면 전화 끊고 공부하고 다시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켜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해야 내 앞에서 창피한 게 낫지 고객 앞에 가서 창피할 거냐. 고객 앞에 가서 창피하고 네트워크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더 창피하고 그 사람은 네트워크를 해봐 다 알고 있는데 나 알고 있는데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을 건데 본인은 해본 적도 없고 공부도 안 돼 있고 전문가도 아니라면 결국은 내가 거기서 얻는 거는 좌절만 맛보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지금 현재 있는 리더님들은 IMM 이상 분들은 다 저희 참여가 되어 있고 6개월치, 1년치 운영진을 따로 만들어서 그 운영진이 함께 그룹을 이끌고 시스템 만들고 하고 있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리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그룹 뭐 조직을 생활할 때 대표님이나 저희 국장님이나 저희 위에 분들이 말하면은 잔소리 같고 이제 귀에 이 목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이제 그러면 식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내 목소리도 나도 이제 막 귀에 박히는 목소리에다가 나도 좀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뒤로 빠지고 이제 리더들을 성장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빠지고 리더님들이 다 세워지고 온라인에서 뭔가 교육이 되고 공부가 되고 본인이 해보고 떨리지만 사례 발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서 훈련이 좀 되고 나면 이제 오프라인 랠리에서 직접 무대에 서보고 내가 준비한 PPT 장표와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연습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세워서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한 달에 리더 메시지를 제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듣고만 있고 피드백 할 것만 듣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인센티브 여행을 같이 가신 거고 올해 이제 제가 상반기에 함께 했던 천안에서 랠리를 했었어요. 랠리를 진행하면 이제 대관해가지고 저희 리더님들이 다 강의하고 제가 마지막에 리더 메시지만 하고 이번에 특별히 조우성 본부장님 와주셔가지고 함께 또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전국 각지에서 천안으로 옵니다. 그래서 4,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함께 랠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우리 리더 미팅을 진행합니다. 대면에서 얼굴 보고 만나서 한다 그러면 얼굴 보고도 미팅을 리더들만 따로 제가 미팅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또 안건이라던가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못하면 줌으로라도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올 수 없는 분들은 줌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예, 2년 반 만에, 사업한 지 2년 반 만에 이렇게 시스템 만들고 함께 리더님들과 성장하면서 제가 SP라는 직급을 이제 가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도 여행을 정말 많이 갔네요. 여행 가면서 우리 많은 그룹장님들과 또 소통하고 만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서로 몇 박 며칠을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성향, 그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고 친해지고 거기서 알게 됐던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연합으로 하거나 강의를 저도 초빙하고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기도 하고 재능 기부를 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성장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6월 달에 제가 19일 날 액티바이즈가 시작이 되었죠. 액티바이즈 시작했던 첫날의 매출이에요. 첫날 매출이 이제 2억 정도 제가 지금 액티바이즈 5+1 33주년 기념이어서 다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액티바이즈 세트를 하셨을 텐데, 첫날, 제가 900세트 정도를 우리 그룹에서 함께 했고, 여기서 제가 진짜 여기 뭐 신규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한 액티바이즈 세트는 제가 한 뭐 20세트 될까요? 저는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면 대부분 이제 왕소비자가 되거나 아니면 다 사업자로 돌려서 본인들이 다 이제 사업을 하게 하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미팅을 하니까 다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구매하는 것들은 뭐 제 가족이 먹고 제가 먹고 몇 되는 소비자분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뭐 900세트 중에 제가 20세트나 30세트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 함께하는 리더님들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참여하는 것들과 리더님들이 솔선수범 해주시는 것들, 함께 한 방향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주시고 또 우리 리더님들이 이야기하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경청해서 듣고 같이 수정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 그룹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서로 이끌어갈까를 배려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평불만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 제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스폰서한테도 이야기할 거고 밑에서 파트너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어떻게 이제 녹여내서 이야기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유지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가장 큰 주제인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3단계인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인식과 인정과 수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자기 성찰 지능이 제일 높은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성찰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이제 소스를 받는 게 어려운 건지 내가 미팅을 하는 게 어려운지 내가 어프로치를 시작할 때 어려운지 사람이랑 관계하는 일이고 우리는 사람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간극이다. 그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인 자가 누군가와 함께 기대어 의지하고 서로 결핍을 채우면서 가는 게 조직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내가 갈 때 내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난 어려워. 나는 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드로 내가 관계를 맺고 했는데 더 깊이 함께하는 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왜 그럴까를 느끼는 인식 단계. 내가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았어. 늘 신생아 때부터 엄마의 어떤 이제 엄마가 뭐 때리면서 저는 이제 자랐거든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난 느꼈어. 부모님이 행복한 가정을 주지 못했어. 난 화목한 가정이 정말 너무너무 원했는데 그런 가정을 주지 못했고 늘 싸움 안에서 난 자랐어. 늘 불안했고 늘 걱정스러웠고 이 하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인식했다면 결국은 내가 결혼을 하려고 누군가를 선택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려주지 않을 것인가, 대물림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 우리 집은 늘 가난했어. 그러면 그런 가난했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것인가를 인식하는 거. 우리 조직이, 우리 그룹이 또는 우리 라인이, 우리 파트너는 늘 내가 뭔가를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 장점은 당연한 거고, 그 장점은 있는데 어쨌든 나의 문제점, 나의 부족함, 나는 이걸 어디서 채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인식하는 거가 중요하고 결국은 내가 피드백을 받던 객관적인 눈으로 누군가한테 듣던 내가 내 자신을 녹화하던 녹음하던 내가 뭔가 부족한지를 강의할 때 스스로를 자아 피드백을 하던 하면서 인정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나는 그래 맞아.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맞아. 내가 결국은 행복은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돈이라는 도구가 있어야지만 행복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과감하게 돈으로 경제력 때문에 난 PM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야겠다라고 인정하는 것들. 어, 내가 인맥이 없어. 나는 그래 인맥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내 주변에 없는데 나는 늘 집에만 있었는데 나는 이제 주부였는데 경력 단절된 지 오래됐는데 PM 사업이 너무 하고 싶어. 인식했어. 나는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미래를 좀 꿈꾸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해본 적은 없고 용기도 없고 두려워. 어.
그 사람이 없어. 없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 그럼 그것부터 내가 시작을 할까?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가 수정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반드시 그걸 수정하고 같이 나아가는 단계가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자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결국 이제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16년을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늘 책가하는 삶을 살고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말도 조금 세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면으로 파고드는 사람이고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 상황이 있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제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명리학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그 명리학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제가 이제 물이 보이는 강이 보이거나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제가 7시간씩 책을 읽고 오고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이제 혼자 파고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떤 부모 밑에 자랐으며 내가 꿈꾸는 삶은 무엇이었고 내가 결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 내가 지금 45인데 앞으로 살 날이 50년이 있어. 그리고 이 50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고 어떤 걸 남기고 싶고 내 아이한테 어떤 정신 문화 유산을 남겨줄 것이며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남겨줄 것이며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내가 꿈꾸는 삶은 결국은 무엇이며 결국은 마지막에 빅피처의 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보여주는 리더들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것인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여운을 남겨줄 것인가? 결국은 내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향기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전 죽음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거든요. 생각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삶에 태어난 이유는 나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내가 뭔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정한 거죠. 나는 결국은 교육 일을 했던 것도 내가 뭐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엄마들을 만나 울고 웃으며 상담했던 것들 내가 고객을 만나면 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던 적던 울면서 자기의 속내를 다 끄집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 또 하면서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상담하고 카운셀러가 되면서 그들의 어떤 힘들었던 삶을 내가 다 어루만져주고 돌봐주고 들어주고 방법론을 알려주고 함께 해보자 성장해보자 함께하는 그런 것들 지금 현재 PM을 하고 있는 것들 이 PM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내가 해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나를 구하는 길이 남을 구하는 길이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남는 길이고 남이 살아남는 일이다. 내가 결국 감사가 넘치고 고마움이 넘치고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사가 넘치고 늘 감사로 일어나고 오늘 긍정학원을 한 것처럼 늘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진실로 대하고 하다 보면 가식이 없는 걸로 대하다 보면 결국에는 돌아오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고 내가 베푼 선행과 내가 베푼 덕에는 제가 이제 덕업일치라는 말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덕을 쌓는 일이 누군가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 질병 없이 살게 해주는 거,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 누군가한테 성장을 시켜주는 거,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들이 의지할 수 없는 곳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가면서 덕을 쌓고 나는 기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나눌 것이 있으니 공부해야 되고 재능을 키워야 하고 부족함을 키워야 되고 내가 무기가 있어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게 있어야 밥이라도 사줄 수 있고 그들한테 선물이라 사줄 수 있고 제가 책을 또 선물을 하고 있잖아요. 선물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 여유 있게 내가 제품이라도 주고 싶고 마음껏 내 거는 타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브로셔도 뭐 주고 보틀도 주고 하려면 있어야 되니
내가 먼저 어떤 것들을 이루고 함께 하면서 그들한테 아낌없이.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저는 2천만 원 제가 딱 대출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뭔가 리더가 되면은 뭔가를 제가 막 해주고 싶고, 막 뭘 해주고, 내가 먼저 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래서 2천만 원 딱 대출 받아서 제가 VP가 되고 나서도 IMM이 된 제 파트너들한테 다 IMM이 되면 선물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뛰거나 할 때도 다 내가 뭔가를 사주고 제품 가져가서 제품 선물로 다 주고, 오토십만 해도 액티바이 주고, 제가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랬던 것이 있어서, 그러나 뭐 제가 2천만 원 이제 뭐 대출해서 나 시작했으니 너도 2천만 원 투자해서 뭐 대출 받아서 해. 저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제 혼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제가 매달 뭐 2천만 원 가까이 소득을 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있었어도.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시작을 어떻게 마인드로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은 이 풍요라는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행복의 조건이 완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갖추어진 삶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만 있는 삶이 풍요한 게 아니고, 부자라는 단어 안에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의 저항. PM사 왜 해? 너 또 네트워크 해? 너 또 다단계 해? 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꼭 뭘 꼭 판매하더라. 또 시작이네.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 저항의 고난을 쫓아가야 되고, 인간은 행복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결국은 내가 교훈을 얻는 거는 뭐예요? 꼭 불행을 겪고 어떤 사건을 겪어야지만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끊임없이 어떤 불행과 사건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는 거야. 내가 그걸 통해서 실험에 들게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극복하고, 나아가고, 성장하고, 깎이고 깎여서 정말 내가 예쁜 보석이 되어서 누군가 앞에서 가치 있는 보석으로서의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은 롤러코스터고, 결국은 내가 실패라고 생각할 거냐. 내가 그 실패라고 하더라도 내가 뛰어들어서 용기 있게 내가 선택해가지고 도전해서, 진짜 그 삶의 원동력이 도전인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도전해서 뭔가 가슴 뛰는 일을 해볼 거냐. 그냥 내가 안주하고 안정하고 정말 소시민으로 맨날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벌면서 그냥 인생을 마감할 거냐. 그 안에 당연한 고통이 있는 거고, 성공하고 성장하려면 당연히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늘 불평불만만 하고 있느냐. 나는 왜 이런 사람만 와요? 나는 왜 내 고객은 이렇게 해요? 뭐 나는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만 하고 있느냐. 그래도 나에게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 안에는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닌 방향인 것처럼, 결국은 내가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누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파트너들한테 나의 목표를 이루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홀선수범을 하고 있는가? 난 늘 길장감을 유지하고 있는가? 때로는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나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AI가 아니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휴가를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시간도 물론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균형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만, 끊임없이 나의 안에서는 내적 동기부여로 내가 긴장감을 유지하고 목표는 잊지 않고 방향은 잊지 않고 나아가야 순풍도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동료들에게 내가 좋은 평판을 듣고 조직에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음. 내가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조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는 인격이 입는 옷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제가 이미지 사업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세별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강명희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내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내가 그려낼 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참 배려심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존중을 잘하는 사람이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고, 그런 걸 듣고 잘 기억해서 이야기해준 사람이야. 그런 모든 것들이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행동에서, 눈빛에서, 표정에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드러낼 때 인격이 판가름이 나고, 인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좀 갖춰져 있는가?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가? 내가 부족함을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가? 나를 늘 가꾸고 있는가? 그다음 누군가한테 배려심을 가지고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가? 조직에 내가 강의를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미팅을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내가 막 줌강의하고 PPT를 잘 만들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조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톡방 안에서 또는 나의 리더님이 무언가를 내려줬을 때 내가 그거를 네 하고 대답하는 예스 걸인가? 예스맨인가? 그리고 내가 리더님이 뭔가 이야기했을 때 댓글이라도 먼저 다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환영 인사를 그거라도 난 해야겠다. 환영 인사라도 하고 축하라도 해주고 응원이라도 하고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이 방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있고 유익한 걸 내가 받고 있고 내가 뭔가 얻어내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나 그런 것들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나는 표현이라도 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시작인 거고 또한 내가 누군가한테 긍정적 영향력을 나도 주기 위해서 나도 책을 읽고 그들이 읽지 않았지만 내 타임스탬프 책 내용을 보고 그들은 누군가는 또 귀감을 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결국은 이 부라는 거 안에 완전하고도 충만한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삶의 이 부라는 것 안에 나의 행복, 긍정, 자유, 성공, 마음의 평화, 내적 평화,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희망, 믿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을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풍요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가야 한다. 결국엔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고 싶은 곳의 교집합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내가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어,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신은 배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스승을 보내줬다고 했어요. 보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난 분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시기에 중요한 타이밍에 나의 스폰서가 나에게 PM을 알렸고 줬고 타줬고 선물해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돈이 들어갔지 않았다고 해도 다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 줬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내가 그걸 써 먹을 것인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사람은 누구나, 좌우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집에 가훈이 있고, 학교 가면 교훈이 있고, 회사 가면 사훈이 있고, 사람은 좌우명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좌우명이 어릴 때부터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제가 이게 저의 두 가지의 좌우명이에요. 이 두 가지의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늘 웃는 얼굴을 내가 대하자. 제가 웃지 않으면 약간 화난 사람 같거든요. 제가 입꼬리가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항상 웃고 다니자. 사람들이 내 눈치 보지 않게 이제 웃고 있자.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항상 웃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오늘 기분을 내가 설정할 수 있다면 나는 오늘 행복으로 할래. 나는 오늘 기분 좋은 날로 할래. 나는 오늘 기적 같은 날로 할래. 이런 게 이제 저의 모토고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양치를 먼저 할까, 세수를 먼저 할까,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되잖아요.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가 후회가 없는 삶을 살려면 선택을 할 때 사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후회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떳떳하게, 뿌듯하게 뭔가를 잠이 들 때도 그렇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군가한테 어떻게 내가 대해줘야 될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될까? 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PM이라는 사업을 선택을 했고, 내 건강을 위해서든, 돈을 벌고 싶어서든, 직급을 가고 싶어서, 나의 명예를 얻고 싶어서든, 내가 카보너스에 꽂혀서든, 여행에 꽂혀서든, 각기 다른 니즈로 PM 사업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고, 우리가 함께 조직이 되었고, 함께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힘들어도 한결같이 내가 오래 걸리더라도 그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거, 내가 들어섰던 길을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걸 증명할 때까지 뭔가를 해보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아, 나한테 좋은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다. 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주변에 아는 좋은 사람이 없지? 왜 저런 사람이 없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들의 인복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를 소개할 때도 누군가의 인생에 종을 울리고 싶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를 만나기 전과 저를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걸 경험시켜주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복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랑 함께 사업을 하면서 또는 나의 고객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이 새별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이 새별을 만나서 만나면 너무 비타민 같다. 내가 이 새별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다. 만나면 꼭 내가 남는 것이 있어. 내가 또 얻는 것이 있어. 아,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 새별을 만나서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늘 준비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 책에 이제 끈기의 뜻이 나와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끈기 외에는 어떠한 자질도 찾아볼 수 없다고 나폴레옹 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끈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끈이란 벌이를 할 수 있는 방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결국은 끈기의 끈자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결국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끈기라는 건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다 끈기가 있더라. 그 외에 어떤 자질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결국에는 끈이라는 글자 안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더라. 돈을 못 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초록은 동색 돈을 벌 수 없는 조언을 해주고 돈을 벌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와 어울려서 내 주변에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어떻게 1,000만 원을 벌게 되었는지를 알아가며 그들의 삶의 태도와 루틴과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 그들이 하는 생각하는 사고 방식 이런 것들 내가 배워갈 것인가? 음, 그 모든 것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거죠. 독서를 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도 우리는 있지만, 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일이 내일이 맞나? 이 일이 내일이 아닌가?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을 내가 내쳐야 되나? 데리고 있어야 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아, 이 사람과 내가 내 사이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다시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희했으며 이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 마음을 다시 돌아가 어떤 것부터 우리가 잘못됐고 함께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새로운 출발점이다. 젠슨 황 아시죠? 젠슨 황이 이제 명언을 올렸어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잘하게 될 때까지 못하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다. 못하는 시간을 견뎌야 잘해진다. 견디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대표님들,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소비자분들, 내가 호전은 과정을 겪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세탁물을 세탁기에 빨아서 때꾸정물이 다 빠져야 빨래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 몸이 독소가 가득 차서 독소 찌꺼기를 빼고 내가 독소를 쌓아뒀던 내 몸을 혹사시켰던 그 시간 동안 그 시간만큼은 아니어도 나의 그 시간이 누적되어 있는 내 몸을, 지금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하수구를 뚫어서 림프를 순환시켜서 찌꺼기를 빼는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만큼 호전을 내가 즐길 수 있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 못하는 시간을 견뎌야 잘해진다. 그것도 나의 능력이다. 그걸 견뎌야 성공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가? 즐거움을 갖고 할 수 있는가? 늘 내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PM을 만났을 때, 내가 PM을 선택했을 때 가슴 뛰었던 나의 비전과 가치를 내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어,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휴가처럼 내 일을
덕업일치의 이 일을 누군가를 만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을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그분이 비록 나의 이야기한 걸 선택하지 지금 당장 않더라도 훗날 또 선택할 거고 훗날 또 만나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어떤 이미지로 함께 이야기하고 올 것인지 내가 지방을 가더라도 미국을 가더라도 내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내가 취미하듯 휴가를 즐기듯 여행하듯 내가 떠나서 그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6시간씩 운전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내가 이렇게 사계절을 보면서 운전하고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회사에서 마련해준 BMW 차로 같이 내가 운전하면서 어, 행복하게 누군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과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에서 내가 가치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곳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곳에서 나를 격려해 주는 곳에서 함께 의지하며 결핍을 채우며 노력하며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와, 질문 안녕하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네, 질문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그 이세별 사장님 오늘 중강이 너무나